자, 봐요.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입니다. 카툰 먼저 볼까요? 첫 번째 카툰은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사용 금지한다라는 뭐 이런 거 공무원들 얘기죠. 이런 관공서 이런 데서 못 쓰게 하는 것 같고 뭐 테슬라도 또 그렇게 한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카툰은 CPI가 되살아나고 있다. 뭐 이런 것 같네요. 최근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뭐 당연히 오를 거 예상하고 있었으니까. 그쵸? 자, 봅시다.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비가 와서 좀 꾸물꾸물했었죠. 그쵸? 9월 17일. 자, 어제 캡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겠네. 먼저 지수를 보면 지수는 저번 주보다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요. 코스닥은 좀 하락했네요. 그다음에 스파이도 좀 가라앉았고, 뭐 QQQ도 좀 가라앉고, 뭐 다우도 좀 가라앉았네요. 저 시장 평균이 조금 그래서 좀 가라앉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뭐 전략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뭐 나름 괜찮은 선방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추세죠. 스코어 모멘텀을 좀 보면 저번 주에 거의 불이 들어오지 않다가 불이 한 3개 정도 뭐 토탈 6개 정도의 불이 들어왔다. 아직 채권이 좀 불이 들어오는 신호가 늦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이슈요? 이슈는 ARM이 상장을 했고 뭐 금요일 날뭐 내마녀의 날이기도 했지만 선물 옵션 만기이기도 했지만 TSMC가 부품 공급 이런 걸 좀 조절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기술주의 우려가 있었다. 가장 큰 이슈는 이런 거죠.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. 그게 CPI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자, 환율 보겠습니다. 환율은 소폭 아이쿠 잠시만요. 뭔가 참 잘못됐죠. 소폭 하락을 했지만 소폭 하락했어요. 하지만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면 안 되겠죠. 뭐 돌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에 하락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덱스를 보면 계속 양봉을 띄고 있습니다. 떨어지는데 심리 자체는 아직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지 여기서 좀 밑에 쪽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돌파가 되면 조금 찝찝하겠죠.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봅시다. 일단 9월달 지켜보도록 합니다. 자, 가장 큰 문제인 WTI 유가죠. 유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뭐 90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을 곧 돌파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또 100달러 간다 안 간다 이야기가 나오겠죠. 그럼요,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거고 증시에는 좋지 않겠다. 누구나 알 수 있겠죠. 자, 국채금리도 거의 전고를 뚫고 있죠. 뭐 다 전고를 뚫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번 주는 이제 FOMC가 있잖아요.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조금은 더 올라갔다 내려올지 이 근처에서 이제 하락할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11월 달에 CPI 때문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이제 전부 다 하락하지 않을까. 이 정도 높이 올라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. 1점대 이런 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.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역전된 상태로 있습니다. 마이너스 0.69. 작년 7월 7일이었으니까 일단 뭐 내년 7월 7일까지 지켜봐야죠. 경기 침체 신호가 있는지. 자, PMI부터 고용 CPI가 나왔어요. 9월 13일 날 CPI가 3.7이 나왔습니다.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죠.
그래서 조금 경기는 안 좋았지만 요새는 또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. 목요일 날 발표가 됐었던가요? 그래도 뭐 장은 처음에 좀 갈았다가 좋았었죠, 미국 장이. 어제는 아니야,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은 아까 말했지만 뭐 스몰옵션 만기일이어서 변동성이 하도 컸기 때문에 좀 무시를 해야 되겠죠. 자, 금 현물은 달러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만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까.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 같은 경우 뭐 단기 투자를 하시진 않을 테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달러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금 현물은 좋은 포지션이다. 매수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 싶은 정도까지. 1900선 정도면 꽤 좋은 위치가 아닌가. 자, 국내 금도 보면 그렇죠. 저항 지지선에 걸려 있습니다.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11,500원 정도 선 터치하면 매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변동성 지수는 거의 다 바닥권 정도까지 내려왔어요. 큰 무난하게 서서히 흘러내리든지 큰 변동성은 없겠다. 횡보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요. 당분간은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공포타격 지수는 계속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뜻이죠. 사람들도 이제 차분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. 금요일장 해외 증시를 보면 뭐 우리나라는 꽤 좋았고요. 물론 일본도 좋았고 중국도 뭐 그저 그랬지만 뭐 어쨌든 괜찮았습니다. 유럽도 좋았는데 미국은 전부 다 급하게 하락을 했죠. 1.56, 1.2 이런 정도로 하락을 했지만 월요일장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잘 모르겠네요. S&P 500 주봉 보겠습니다. 아직 하프라인 위에 있으니까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21선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은 상승의 힘이 충분히 살아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.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. 두 차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뭐 괜찮다.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코스피가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 하프라인을 뚫어내면서 상승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횡보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다. 이렇게 보이죠.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경우 비트코인들은 지금 당장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. 지금 하프라인 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경기 선행지수인 금광산과 선물을 보면 뭐 횡보 뭐 이런 정도로 보이겠습니다. 그다음에 하고 있는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스코어가 좋아진 게 보이죠. 뭐 삼성전기, 현대차 또 보실 수 있네요. 삼성전기, 현대차 같은 경우에 스코어가 플러스권 추세죠. 추세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에이스 빅테크 탑7 플러스 이러한 ETF가 있는데 이 영상이 아마 게으른 ETF를 잘 모르겠네. ETF를 알려주는 남자인가요? 이러한 ETF 읽어주는 남자네요. 이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